이런 가운데 약간 좀 우려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좀 소식이 전해졌는데 요거를 감독님 한번 좀 잡아봐 주시죠.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보도자료라는 거를 우리 기자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뭐냐면은요.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남쪽 수학 여행단의 방북 허용과 남북 학생 교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통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 학생들을 북한에 수학 여행을 보낼 수 있게끔 교육청 차원에서 이제 추진하겠다. 저 내용이 알려진 건데 강 기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금강산, 개성, 백두산 등 북한의 명소에 이제 수학여행을 보내자 이런 게 간단한 이제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현재 북한 여행 가는 것이 대북 제재 때문에 막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여론 수렴을 했느냐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전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어떤 취지에서 이런 정책을 제안을 하게 됐는지 궁금이 돼서 제가 광주교육청에 연락을 해봤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오시겠습니다. 특히나 교육감님들이 학생들이나 시민들, 교직원들과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경색됐던 분위기가 이제 화해의 국면으로 이렇게 전개됐을 때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수학여행단들이 북한을 방문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현장의 이런 일부 의견들이 많이 전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실태조사나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육청 관계자도 얘기하지만 이거를 보도자료라는 거를 이렇게 배포하기 전에 그 남한 학생들 북한 수학여행 보내게 해주는 이 문제를 뭐 실태조사라든지 사전조사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 일단 보도자료만 이렇게 선뜻 발표를 하니까 이게 너무 또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신 부장.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초대하자 이런 또 소동이 있었다가 또 접었잖아요. 그랬었죠.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예. 정말 우물에서 숭늉 찾는 거죠. 너무 성급한 것이고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래저래 해서 10년 전에 북한에 이제 9번을 갔다 왔는데 예.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달았어요.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사람이 북한에 갔다 오면 어떻게 될까? 또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온정적이었던 사람이 갔다 오면 어떻게 될까? 예.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여다봤는데 네.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 결론은 예. 보수적이었던 사람은 더 보수적이 돼요. 북한에 대해서 온정적이었던 사람은 더 온정적이 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비판 능력이 없는 모든 현상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어린 사람들은 예. 되도록 북한에 오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감상적인 생각들을 굳혀갈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학생들을 북한에 데려가는 문제도 우리가 긴 이 나라의 동량으로 키우는 긴 안목의 교육의 차원에서 본다면 예. 이렇게 성급하게 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광역시 교육청에서 이런 보도 자료를 발표했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습니다. 물론 찬반 이렇게 의견이 좀 엇갈렸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애기들 교육상에도 좋잖아요. 그 누구나 갈 수 없는 데한 번씩 갔다 오면은 모든 교육이 좋을 것 같은데 인생 교육이고 사회 교육이고 나는 찬성합니다. 현재로 봐서는 시기상조로 생각을 하고 절대적으로 반대지. 왜 반대냐면은 북한에서도 이 남한으로 수학여행을 온다면은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좋지만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수학여행을 간다는 것은 나는 절대 그것은 안 될 일이다. 네, 들으신 대로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남북 고위급 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저는 궁금했거든요. 판문점, 우리 측 지역에는 평화의 집이라는 곳이 있고요. 판문점 그 MDL을 사이에 두고 북측에는 통일각이라는 데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통일각과 평화의 집이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근데 29일 날 목요일 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우리 측 지역인 저 평화의 집이 아니라 통일각에서 열린다고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평화의 집이 아니고 통일각이지 왜 북측 지역이지 했는데 강 기자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수리 중인 것 때문인데요. 예. 지금 4월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에 대비해서 지금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평화의 집이. 평화의 집이 수리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89년에 지어졌으니까
뭐 사람 나이로 치면 올해 한국 나이로 30살 정도 되겠네요. 네. 그러면 한번 좀 다시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도 그런 상황인 게 뭐냐면요. 1층에 기자실이 있고 그리고 2층에는 회담장, 3층에는 회의실이 있는데 그중에서 1층 기자실이 인터넷이 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이 안 될 정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워낙 이 낙후돼 있어서 어허. 기사를 송고하려면 네. 기자가 빨리 자유의 집으로 가서 예. 거기서 기사를 이제 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최근 그런 신식 그런 기술에 좀 접목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평화의 집이 하나의 얼굴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세계적인 뉴스가 될 테고요. 네. 그런 여러 그런 시설들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수리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화의 집은 지금 공사 중. 그 이유는 남북 정상회담을 대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 이런 궁금증을 좀 풀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이 관심을 모으는 게 리선권이 그때 이제 회담 때 MDL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김정은도 어쨌든 저 길을 통해서 올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이동할지 그것도 벌써부터 관심이에요, 노 기자? 네, 일단 이동로를 점검 중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김정은이 도보로 이제 그 남측으로 넘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이동로를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저는 약간 저 사진을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던 게 저 때도 리선권이 넘어는 오는데 자갈 같은 것들이 좀 깔려 있고 약간 턱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네요, 그때 그러네요. 보시면 자갈이 깔려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건너오는데 약간 이제 이동이 조금 불편할 수 있거든요. 자갈밭을 이제 걷기에는. 예. 근데 김정은 그동안 다니는 걸 보셨을 때 기억에 남으시는 거는 레드카펫 깔려 있는 데만 이렇게 쭉 걷잖아요. 이동을 할 때. 뭔가 또 중요한 장소에 들어설 때는 레드카펫이 늘 깔려 있었기 때문에 물론 저기에 레드카펫까지 깔 수는 없겠지만 이동 통로를 여러 가지 좀 검토해두고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신부장 어떻게 김정은이 그렇다고 해서 저기 자동차 타고 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구조상 걸어서 와야 될 텐데 진짜 어떻게 뭐 이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참 우리 정부도 고민이겠어요.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1호 의존이잖아요. 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까지 가시는 거고 예. 북한 입장에서도 김정은이 예.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양측이 정말 각국의 최대 의존인데 예. 뭔가 수를 내겠죠. 아하. 뭔가 수를 낼 것인데 네. 아직은 저로서도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취재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약간 좀 우려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좀 소식이 전해졌는데 요거를 감독님 한번 좀 잡아봐 주시죠.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보도자료라는 거를 우리 기자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뭐냐면은요.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남쪽 수학 여행단의 방북 허용과 남북 학생 교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통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 학생들을 북한에 수학 여행을 보낼 수 있게끔 교육청 차원에서 이제 추진하겠다. 저 내용이 알려진 건데 강 기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금강산, 개성, 백두산 등 북한의 명소에 이제 수학여행을 보내자 이런 허허. 게 간단한 이제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현재 북한 여행 가는 것이 대북 제재 때문에 막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여론 수렴을 했느냐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전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어떤 취지에서 이런 정책을 제안을 하게 됐는지 궁금이 돼서 제가 광주교육청에 연락을 해봤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오시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교육이 좋을 것 같은데 인생 교육이고 사회 교육이고 예 나는 찬성합니다. 현재로 봐서는 시기상조로 생각을 하고 절대적으로 반대지. 왜 반대냐면은 북한에서도 이 남한으로 수학여행을 온다면은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좋지만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수학여행을 간다는 것은 나는 절대 그것은 안 될 일이다. 네, 들으신 대로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남북 고위급 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저는 궁금했거든요. 판문점, 우리 측 지역에는 평화의 집이라는 곳이 있고요. 판문점 그 MDL을 사이에 두고 북측에는 통일각이라는 데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통일각과 평화의 집이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근데 29일 날 목요일 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우리 측 지역인 저 평화의 집이 아니라 통일각에서 열린다고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평화의 집이 아니고 통일각이지? 왜 북측 지역이지? 했는데
강 기자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수리 중인 것 때문인데요. 예. 지금 4월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에 대비해서 지금 리모델링이 들어갔다. 평화의 집이. 예, 평화의 집이 사실 하나 깨달았어요.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사람이 북한에 갔다 오면 어떻게 될까? 또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온정적이었던 사람이 갔다 오면 어떻게 될까? 예.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여다봤는데 네.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 결론은 예. 보수적이었던 사람은 더 보수적이 돼요. 북한에 대해서 온정적이었던 사람은 더 온정적이 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비판 능력이 없는 모든 현상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어린 사람들은 예. 되도록 북한에 오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감상적인 생각들을 굳혀갈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학생들을 북한에 데려가는 문제도 우리가 긴 이 나라의 동량으로 키우는 긴 안목의 교육의 차원에서 본다면 예. 이렇게 성급하게 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광주 광역시 교육청에서 이런 보도 자료를 발표했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습니다. 물론 찬반 이렇게 의견이 좀 엇갈렸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애기들 교육상에도 좋잖아요. 그 누구나 갈 수 없는 데한 번씩 갔다 오고. 수리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89년에 지어졌으니까 뭐 사람 나이로 치면 올해 한국 나이로 30살 정도 되겠네요. 네. 그러면 한번 좀 다시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도 그런 상황인 게 뭐냐면요. 1층에 기자실이 있고 그리고 2층에는 회담장, 3층에는 회의실이 있는데 그중에서 1층 기자실이 인터넷이 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이 안 될 정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워낙 이 낙후돼 있어서 어허. 기사를 송고하려면 예. 기자가 빨리 자유의 집으로 가서 예. 거기서 기사를 이제 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최근 그런 신식 그런 기술에 좀 접목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평화의 집이 하나의 얼굴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세계적인 뉴스가 될 테고요. 네. 그런 여러 그런 시설들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수리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화의 집은 지금 공사 중. 그 이유는 남북 정상회담을 대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 이런 궁금증을 좀 풀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이 관심을 모으는 게 리선권이 그때 이제 회담 때 MDL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김정은도 어쨌든 저 길을 통해서 올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이동할지 그것도 벌써부터 관심이에요, 노 기자? 네, 일단 이동로를 점검 중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특히나 교육감님들이 학생들이나 시민들, 교직원들과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경색됐던 분위기가 이제 화해의 국면으로 이렇게 전개됐을 때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수학여행단들이 북한을 방문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현장의 이런 일부 의견들이 많이 전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실태조사나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육청 관계자도 얘기하지만 이거를 보도자료라는 거를 이렇게 배포하기 전에 그러니까 남한 학생들 북한 수학여행 보내게 해주는 이 문제를 실태 조사라든지 사전 조사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 일단 보도 자료만 이렇게 선뜻 발표를 하니까 이게 너무 또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신 부장.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초대하자 맞아요. 이런 또 소동이 있었다가 또 접었잖아요. 그랬었죠.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예. 정말 우물에서 숭늉 찾는 거죠. 너무 성급한 것이고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래저래 해서 10년 전에 북한에 이제 9번을 갔다 왔는데 예. 중요한